최선의 죄간이야 여기 믿는 마이크로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한 주 마무리 두 분과 해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그 전국 소비자 환경 시민단체 한 200개 정도가 모여서 그동안 한 20년 넘게 활동했던 에너지 시민연대 제가 공동 대표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에너지 시민연대 또 뭐 기후 환경 네트워크, 뭐 수돗물 네트워크 등등해서 자원순환 뭐 네트워크에서 시민사회나 소비자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앞장서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정부 지원금이 다 줄어들면서 지금 조직이 거의 해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월요일 화요일 날 서울에 가서 어떻든 이 에너지 시민연대 이제 운영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해산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정부 마지막까지 한 3년을 억지로 견뎌갈 거냐, 이런 논쟁이 많은데 어떻든 전국 단위의 이런 소비자 환경 기후 운동을 하는 네트워크 조직들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공공 영역이 우리나라 그 사회적 재화 영역에서 한 12, 3% 정도가 공공 영역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나머지 한 88% 정도가 일반 민간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건데, NGO들은 정부 지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후원이 없으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거든. 특히 이제 전국 단위 이런 활동들은. 그래서 요즘 전체적으로 이 전국 단위 NGO들이 상당히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주는 뭐 그런 전국적인 운동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쁜 한 주였습니다. 뭐 김석 총장님 계속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너지 시민연대가 전국에서 굉장히 그 에너지 불끄기 운동이랄지, 그 다음에 콘센트에 그 굉장히 좀 남발되어 있는 잔류 전기를 좀 발견하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운동으로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업도 지금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있어요. E가 환경, S가 사회적 가치, G가 거버넌스란 말이죠. 네.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NGO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non government,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NGO 또는 NPO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탄압하는 방식으로 또는 돈줄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실제 필요한 가치 소비하는 것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이제 너무 많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에너지 시민연대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그리고 뭐 시민단체, 시민들, 청소년들, 학생들까지 다 하고 있는 이런 단체마저도 이렇게 예산을 줄어들여 가지고 도대체 뭘 이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좀 화가 나서 좀 네. 뒤적뒤적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쭐게요. 예, 저 그놈은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여순 역사 왜곡 그 범비상 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를 했어요. 김대희 총장님도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실무자들과 그다음에 여순 단체들 함께 모여서 모였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으니 지역의 전남 동부권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비대위가 한 차례 만나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에 지금 민주당의 특별위원회가 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회 간담회를 하고 나서 여순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좀 개최하자, 뭐 이런 역할을 우리 김대희 총장님 좀 일정 부분 좀 맡아주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특별법에 원래 법대로도 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76주년 여순 11구와 관련된 추모제와 위령이 과연 필요한 거냐. 그래서 지금 일단 비대위 차원에서는 올해 10월 19일 날 또는 20일 경우에 그 1만인 총궐기대회를 통해서 여순특별법 개정을 좀 하고, 여순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어떤 대중화 사업, 여순법에서 많이 알리는 일들에 대해서 뭐 다크 투어랄지 다양한 일들을 계획하는 역할을 맡게 됐고, 제가 또 집행위원장 맡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들을 좀 계획하고, 그리고 순천 IMC 차원 내에서의 어떤 위탁 사업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좀 그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좀 많았던 한 주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바쁘게 한 주가 또 찾아왔고, 뭐 이렇게 금요일만 좀 빨리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22대 국회 개원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볼까 해요. 뭐 1호 법안이라고 해서 뉴스에서 많이 좀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호 법안이
뭐 처음이니까 상징성도 있겠습니다만 뭘 좀 관심 갖고 도대체 뭘 하고 싶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1호 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발의한 법안에는 가장 많이 고민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기 때문일 텐데 앞으로 의정생활의 가늠자로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지금까지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권영엽 의원 빼고 모두 1호 법안을 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대 총장님 총평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초선 동부권 쪽은 이제 초선하고 대부분 초선이고요. 재선은 주철현 의원인데 본인의 그동안의 삶이 반영된 법안이다. 혹은 또 본인이 평소에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영역을 중심으로 1호 법안들을 좀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자기 상임위의 고민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도 지역 입장, 그러니까 지역의 내용을 담보한 법보다는 어떻든 국회에서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가지고 나온 내용이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지역적인 내용보다는 좀 국가 경영, 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걸 권능을 가지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고 본인의 또 상임위와 관련된 영역이 초선 의원들은 그러면서 지역 정체성도 좀 반영하는 흔적이 보였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권영엽 의원은 내지는 안 했지만 내심 본인이 좀 고민했던 영역은 조만간 아마 입장이 나올 거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안들이 지역의 다양한 시의원, 도의원, 시민들하고 의견 속에서 한번 나와 봤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낸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만 지금 이제 의원을 해보셨잖아요. 전 심지어 시의원 해보셨습니까? 국회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16대 때. 예. 한 10개월 정도. 1호 법안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징성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제일 먼저 국회가 가지는 역할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입법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의 통제, 그러니까 감사나 뭐 예산심의나 이런 게 있고 네. 세 번째 국민의 대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정부와 연관해서 국민과 실생활에 연관된 것들 중에 입법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1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안에서의 그러면 내가 1호로 낼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막 법안을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의 그 국회의원들은 그 상반기 한 6개월 정도에 거의 자기 의정 활동에 대한 지표와 이 상징성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시하는 입법이 그 의원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네.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수갑 주철현 의원, 이제 동부 지역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인데 당선 당시에는 여순 사건 왜곡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1호 법안 보니까 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상설특검 활성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지역 국회의원께서 1호 법안으로 이 내용을 냈어요. 김대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네. 또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독재에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하다 보니 그동안 이게 특히 이제 특검법의 문제점, 개별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상설적으로 특법을 만들어서 그때 막 대통령 거부권과 싸우지 않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들을 가지고 좀 가자는 측면 속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아마 이걸 주철현 의원이 안 했다면 국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뭐 재선이나 삼선 의원 중에 누군가가 냈을 건데 저는 뭐 지역 단위에서 이 법을 내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좀 여순사건 특별법은 그럼 다른 의원이라도 좀 내게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네. 상징적이거든요. 그래도 어떻든 동부 지역은 여순사건 특별법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서 그건 빠졌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주철현 의원이 민주당 내에 대표적으로 이 상설 특검 영역을 가지고 어떻든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특히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내용의 한계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나쁘지 않다고 좀 봅니다. 김석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2대 국회에 걸고 있는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이 민주당과 야권의 승리로 끝났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통제와 어떤 그것에 걸맞는 일하는 국회, 그다음에
뭔가 좀 개혁 국회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의 의제도 굉장히 앞서면 좋겠지만 개혁 입법안으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그것도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 특위위원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재선 의원이면서 민주당의 여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니 그렇다면 이제 여순특별법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차례 좀 국회에서 전남 동부 권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번 국회에서 여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는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이 의견들을 모아서 그리고 여순특별법은 조직이 관련된 문제, 조사 기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희생자 결정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러저러하게 보고가 없는 문제, 지원단의 막무가내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이번 차제에 좀 손을 봐가지고 뭐 김문수 의원이랄지 아니면 뭐 조계훈 의원이랄지 권양해 의원이 이걸 좀 잘 다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주철현 의원이 이제 지역에서 재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 논의 과정에서 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저희 그 여순 역사왜곡 비대위랄지 유족들이랄지 이런 분들과 하루빨리 좀 간담회를 좀 가져서 이후에는 여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2호, 3호 법안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꼭 1호가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뭐 촘촘하게 집요하게 다뤄주기만 한다면 뭐 누가 뭐 이야기를 뭐 하겠어요. 예, 이 관련 내용은 뭐 오늘 내내 여순 사건 특별법 관련 내용은 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조계원 의원 여수 을지역구죠. 역시 총선 당시 1호 법안은 여수형 기본사회 관련 법안을 내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문화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을 냈어요. 이제 문체위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관련 내용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뭐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영역이고 그 골조가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역이라서 네.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화기본법 제5조 조항에 개정 사항을 넣었던 것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서 뭐 가장 이 문제가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충분히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봤던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문화예술이나 체육 영역은 사실상 정부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달콤한 영역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통제해서 본인들의 대중적 정치적 기반이 문화예술이나 체육 영역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부는 지원만 하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지원만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역할을 많이 했었죠 초기에.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라면 예산 지원을 해주고 간섭하지 않는 이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핵심이었거든요. 이런 핵심들을 다시 좀 원칙들을 되세우는 의미 속에서 문화기본법의 중요한 역할 속에서 정부는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 대원칙들을 법률화 명문화시키는 측면들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걸 통해서 좀 문화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계된 자유권, 문화예술권들을 좀 어떻게 확장할지 저는 뭐 조계현 의원이 이런 영역 가지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열심히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조계현 의원이 내놓은 문화기본법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과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약속이 아니죠. 어쨌든 법안을 여수형 기본사회 관련 법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원래 그 기조 안에서 단순히 이제 여수형 기본사회 관련 법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의 기본사회와 관련된 논쟁을 이끄는데 우리 지역의 지역구 조계훈 의원님이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예술인 그러니까 아까 그 근황 물어볼 때 에너지 시민연대 이야기하면서 NGO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으로 가보면 김문수 의원께서는 순천대 의대 설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이야기 나눠볼 곳이 목포 쪽입니다. 김원희 의원께서도 똑같이 냈어요. 이제 이름만 바꿔서 이제 목포로 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좀 읽어야 될지
이번엔 김석 총장께 먼저 드릴까요? 안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포의 김원희 의원이 의도적으로 이 목포의 김원희 의원이 잘못한 거죠. 지금 의대 유치 관련해서 어쨌든 공모와 관련된 논쟁과 지역적 차별이 있는 건데 이게 일종의 부동산에 놓고 알박기 같은 법안이에요. 바퀴. 정말 나쁜 그 입법 활동을 지역적 또는 개인적 어떤 명성과 입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권력 남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원희 의원이 국립 목포대 의대 설치 관련 특별법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럼 왜 민주당 당내에서 또는 민주당의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필요에 의한 법률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치 관련된 특별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공동 발의 김원희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내니까 김문수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안 낼 수 없는 어쩔 것이죠. 수 없다. 예, 안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국회 안에서 법률안이 좀 통과될 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또는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얼마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일인 거죠. 두 지역에서 어디는 순천대 어디는 목포대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이 그 특별법을 만들어진다고 해서 의대가 설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21대에는 겪어봤잖아요. 네.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이. 그러죠.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 교육부 그다음에 청와대를 빨리 설득해서 공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쟁을 잠식한 가운데서 이것들을 좀 만드는 전남 지역 내에 의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역할을 만들어야지 자기 이제 2선 3선 되겠다라고 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권력 남용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김원희 의원이 2개의 법안을 냈는데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2020년도에 냈고요. 2022년도에는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2가지 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당시는 교육위원회였어요. 교육위원회니까 충분히 왜냐하면 의과대학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관이니까. 근데 이제 김원희 의원은 지금 상임위가 산자위 간사로 갔거든요. 우리나라 그 산업, 통상, 자원 이런 영역에 관련된 영역인데 어떻든 뭐 본인은 계속 이게 특정 지역과 관련된 영역에 이제 특별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민주당 내에서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양쪽 다 이제 도장을 찍을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김 의원 당신은 뭐고 또 이쪽 김문수 의원은 또 이러니까 양쪽 다 찍어주는 사람이 한 20-30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모양이 좀 그렇다. 왜 같은 지역에서 또 이렇게 각자 그러냐 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어쨌든 특정 대학보다는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정부를 통해서 확정받고 정부가 좀 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특정 법안보다는 저는 그런 방식이 좀 낫다. 정부로부터 의과대학이 없는 공공의료가 취약한 지역의 신설 문제를 정확히 받아내고 그걸 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김문수 의원은 크게 이제 3가지 방법을 딱 제시했어요.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된 특히 이제 학생 인권 법안과 관련된 영역하고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 영역하고 어떻든 지역의 공공의료, 의과대학 문제 이 3가지를 자기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해내겠다. 나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의정활동 있어서 중요한 입법 방향 속에서 자기가 전력 투구할 영역을 결정하고 이것이 다 본인이 교육위원회 소관위원회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상임위원회 역할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방향을 잡아내면 옆에 있는 9명의 보좌관 비서관들도 그게 집중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좀 더 내용을 풍부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뭐 근데 저는 김문수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추진 방향 3개 정도를 선언했다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으로 가면 문금주 의원께서는 농해수위에 소속이 돼 계세요. 1호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개정 법률안입니다. 요새 뭐 쌀값 그리고 뭐 한우 농가 해서 뭐 상경 집회 예고하고 있고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이 관련해서 1호 법안으로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소상공인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예를 들어서 농해수위랄지 관련된 그 소상공인을 다루는 위원회에서는 이런 법률 아마 쏟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런 법률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때문에 대단히 좀 뭐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또 문금주 의원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라남도를 전남 특별자치도 설립에 관한 특별법도
전남 지역 의원들을 좀 설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앞서 이제 22대 국회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전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22대 국회에 바라고 있는 개혁국회에 대한 관련된 그 개혁 입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두에 좀 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앞서 이제 김원희 의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김원희 의원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고.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국회에서 근무해 보면 이런 법안 가지고 오면 안 찍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입법권을 어떻게 보면은 남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진지한 토론이 그래서 의대 설립과 관련돼서 양쪽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보다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의미 없는 법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서부 지역 권역에서는 박수를 칠 것이고 근데 그에 따라서 또 정부 지역에서 법안을 또 만들어 버리면은 또 이게 또 갈등의 모습으로 되는 것을 두 분 다 아셨을 텐데 좀 더 좀 신중하게 22대 국회가 개혁국회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역적 이기주랄지 지역 관련된 문제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남 권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함께 모여서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뭔가 전라남 도지사를 컨트롤하든 아니면 나름대로 방법을 내놓는 것이 지금 현재 좀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특히 동부 지역은 두 분의 국회의원이 그 농수산 해양 농해수위? 네,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하고 주철원 의원 두 분이 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농해수위가 인원이 적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7명 소수 의원들만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 농해수위 영역에서도 국민의힘 지금 여당하고도 가장 입장 차이 양국법을 포함해서 아까 농수산물 최저 가격 이 문제도 당마다 입장이 달라서 대립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해양과 바다와 또 농업과 축산을 영역 띄고 있는 동부권 지역도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다양한 농민들, 어민들하고 만나서 농민회라든가 이런 농업 쪽을 좀 평생에 업으로 사는 분들하고 만나서 4년 동안 좀 국민의힘을 설득하든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권들 이것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좀 보다 더 실현적이고 현실화된 그런 입법과 또 이런 권한 활동들을 하고 의정보고도 이거 중심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농민들, 어민들 보면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좀 추가하면 그 농해수위 관련된 그 뭐라 그래요? 관련된 곳 중에 항만공사가 있고 광양항이 연관돼 있거든요. 광양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것들을 좀 집중하는 데 있어서 주체론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여수세계 박람회 관리권한 관련해서 항만공사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만공사의 역할을 잘 모르는데 부산 지역이나 곳곳에서는 도지사장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광양 항만공사에 대한 역할과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흡수되는 정책들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철현 의원실에서 좀 잘 챙겨가지고 농민, 어민뿐만 아니라 항만공사를 통한 어떤 그 새로운 산업 발전에 대한 구도로 전남 동부권역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조금 유치하는 데 있어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하면 전남 지역 국회의원의 공동 1호 법안으로 김석정 장관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네.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이 참 고민 끝에 이 전남도에서도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가 8개의 기회발전 특구에 전라남도가 현재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위기적 요소와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넣혀보면 인구 소멸 문제랄지 뭐 지역 소멸의 제1 당사자인 전라남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전라남 도지가 시의적절하게 제시한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걸 또 전라남도의 그 부지사 역할을 했던 문금주 의원이 이걸 좀 챙겨가지고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전남 대부분의 이제 광역이 특별을 붙이려 그래요. 특별과 자치를 붙이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별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 만들 때 전라남도가 어떻게 지향할지 그렇죠. 어떤 특별과 네. 자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특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라북도도 강원도도 다 특별 자치도 하니까 제주도도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름만 그거냐? 실제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북이나 강원도 들어보면 별로 내용이 뭐 좋은 건 없어요. 별 뭐 특별자치 붙인 거 말고는 사실상 행정구역법과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사실 정부 지원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주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를 좀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번에 의지는 좀 함께 모으는 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21대 때는 공동 법안이었잖아요. 전남 동부권 의원분들의 지금 이제 1호 법안이 각자 나오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이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람직할지 뭐 같이 2호 공동 법안으로 뭐 하는 게 나을지 뭐 어떤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공동 법안으로 하겠죠. 네, 공동 법안으로 하더라도 먼저 맨 앞에 서명하신 분이 이제 그걸 갖게 되는 거죠. 누가 발의에 따라 발의자를 공동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좀 더 그동안 많이 시민사회 진영뿐만 아니라 유족회에서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정리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행안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이 법안이 상당히 거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국회에서의 입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다음 대한민국 안에서의 여순 사건을 되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이슈가 되지 않고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앞서 이제 근황 이야기 때 말씀드렸지만 여순 역사 왜곡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19일까지 뭐 투쟁 그리고 국회 간담회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좀 파급을 좀 높여서 여순 사건을 대정화시키고 꼭 반드시 이 특별법이 개정되기 위한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과 시민사회 역할과 유족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상황이 어려워서 동부권 의원들 공동 1호로 나오지 못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차피 공동 발의를 서로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나올 거라 보고 이제 문제는 행안위가 다행히 최근에 이제 행안위 내용을 보니 그 신종훈 위원장 아닙니까? 어떻든 동부 지역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하니 특히 이제 행안위가 최근에 그 진실가게위원회 영역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4.3 제주 또 5.18 여순 사건 이런 관련들이 어차피 이제 행안위 내에서도 가겠다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원님들이 바로 뭐 다음 주나 돼서 흐름들을 만나서 행안위 위원장님한테 상황 설명하면서 탄력 그 개정에 받을 것이다. 대한 내용 갈 거라 봅니다. 저희도 자료집 만들어가지고 국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행안위 의원들 모두를 다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민주당의 특별위원 중에 양부남 광주 의원과 그다음에 대구의 임미애 의원이 지금 특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자세한 설명이 좀 있다고 한다면 좀 행안위 안에서의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위원회 내에서의 지원단의 어떤 일방적 결정과 결정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행안위에서는 좀 고려가 되고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YMCA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